네, 반갑습니다. 7월 6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은요, 지난 주말에 조금 많이 빠졌던 조선 방산원전 조방원이죠. 자, 얘네들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자,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물론 이제 뭐 제가 어디까지 빠진다라고 점쟁이처럼 딱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이나 또 대응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기 급등주, 특히 이제 뭐 신용이 개입을 했다거나 또는 이제 이슈화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신용잔고가 늘어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같이 붙여가지고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 목적은 뭐냐? 대부분이 반대 매매죠. 그래서 반대 매매를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용을 써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점권에서 신용 매매를 절대 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고점권 매수 자체를 피하게 되시면 신용이고 뭐고 간에 뭐 이런 반대 매매 이런 걱정들 하실 필요는 없는데 사람이 자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고점 매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네, 주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또 굉장히 좀 위협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조선 방산 원전 두 종목씩 네, 대표 종목들 찝어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다 비슷하게 포지션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현대중공업부터 볼게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자, 바로 이 데드크로스입니다.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 나왔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종목들도 데드크로스가 진행이 됐어요. 데드크로스가 진행이 되면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 자체는 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 매수한 사람, 20일은 20일 동안, 60일은 6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5일 동안 최근 5일간 매수한 사람들 손실이다 이거죠. 자,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 손실이다 이거고요. 60일 동안 매수한 사람도 손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돼버리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게 처음에는 단기로 매수한 사람들은 뭐 빠질 수도 있지. 난 단타야. 차익 실현할래. 뭐 손절매도 할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21선 뭐 한 달 정도 뭐 매수해놓고 기다려 봤는데 에이씨 손실이네. 열받네.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60일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질이 약간 급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자, 그래서 한 달만 지나도 야, 왜 주가 안 올라가냐? 한 달이 뭡니까? 일주일만 지나도 왜 주가 안 올라가죠? 어떤 심한 분들은 아침에 샀는데 오후에 장 마감할 때 왜 주가 안 올라가냐? 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선까지 때리면서 이제 조정을 받게 되고 손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60일 전에 매수한 사람이 지금 손해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팔아야 되겠다. 네. 왜냐면 60일 전에 계속 수익이었거든. 계속 수익이었는데 이제 손실을 바뀐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이 계속 나니까 더 많이 그러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면 위쪽에서 신용을 쓴단 말이에요. 자, 신용은 지금 현재 보면 0.16이라서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신용이 그 신용으로만 잡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이제 신용 말고도 뭐 외부에서 가져온 이제 비투라고 하죠. 그런 레버리지를 좀 사용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골치 아픈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또 최근에 이제 신용이 많이 증가했다면 당장 데이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오케이. 이쯤에서 때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면 어떻게 빠지냐. 자, 여러분들 그 증권사에서 신용을 쓰게 되면 담보 비율이 보통 이제 그 매수한 가격에서 30% 정도가 빠지면 반대 매매가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떨어지면 뭘 하죠? 네,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주가가 하락하면은 더 삽니다. 왜?
잠깐 쉬었다 다시 올라갈 거니까. 여기 지금 월요일날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내일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반등 나오면은 바로 매수합니다. 네. 왜?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잠깐 내려가면은 더 싸게 살 기회야 라고 생각하죠. 자, 위에서 매수를 했고 밑에서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합니다. 그럼 평단가는 좀 내려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40%를 보셔야 됩니다. 즉 고점 대비 40%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한다. 자, 그 전부터 이미 이제 마진콜을 받게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투매가 나타나게 되면서 순식간에 빠지는 그런 급락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최고점 대비하셔도 되고요. 평단가 낮춘 시점으로 하면 30%, 평단가가 좀 낮아졌다. 그럼 30%, 최고점이다. 45만 원에 샀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40%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40%, 여기서는 30%. 자, 그러면은 45만 원으로 잡아 볼게요. 45만 원에 40%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계산기 갖고 와봐. 이 계산기가 있어야 되죠? 네. 45만 원 곱하기 40%면 0.4잖아요. 0.6만 계산하면은 그 가격이 바로 나오겠죠? 자, 지금 27만 원까지 빠지면 반대 매매가 나온다. 자, 그럼 27만 원까지 빠질 것이냐인데 27만 원 가격을 잘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네. 뭐죠? 지지선이 나옵니다. 자, 지지선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는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공교롭게도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지지가 들어온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왜냐면 여기까지 나오면은 반대 매매, 나는 팔고 싶지 않아.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가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신용을 썼잖아. 그래서 반대 매매로 털리게 되고요. 그 물량을 밑에서 받는다. 그 자리가 지지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이제 신용을 쓴 종목군들이 떨어질 때 어디까지 빠질까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27만 원까지 네, 재수 없으면 빠질 수가 있다. 그 전에 물론 반등 나가서 돌아서게 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올라간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전고점 돌파를 못한다. 지난번에는 2차 반등 나와서 나쁘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쭉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전고점 돌파 못했다. 만약에 45만 원 넘어가지 못했다. 한 42만 원 정도, 40만 원 선에서 부딪혔다.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네, 다이빙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한 네,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7만 원 터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현대중공업은 이제 월요일날 반등이 나가줘야 되고요.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 121선 지지선 있는 자리 35만원 지지선 받아줘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요거 깨지면 그냥 더 밑으로 빠진다 보셔야 됩니다. 반대 매매 나올 때까지. 그럼 반대 매매 두려움 때문에 뭘 해요? 반대 매매 나오기 전에 청산한다. 투매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최선이고요. 고점 매수를 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네,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 호재는 있습니다. 뭐 경기 호전이 된다든지 뭐 수주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61선 깨고 내려갔지만 그 당시에 한번 봐보세요. 신용 물량 대비해서 많이 안 빠져서 33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빠졌다. 이거 뭐 얼마 안 됩니다. 네, 한 10% 정도 남짓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 지금 이미 많이 빠졌어요. 지금 한 20% 빠졌는데 고점 대비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들 움직임들이 살짝 네, 위험의 경계선, 아슬아슬한 위치까지 왔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이거는, 무조건 35만원 지지 받는 거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지 못 받으면, 조금 비중을 덜거나 그렇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세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제법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심하시고요. 자, 한화오션 볼게요. 한화오션. 자, 요것도 지금 제가 2월 달부터 저는 밑에서 사서 팔아먹은 종목이라서 뭐 큰 의미는 없지만 2월 달 시점부터 매수가 이거는 많이 들어왔어요. 신용이 조금 늘어난 모습일 텐데 지금 뭐 굳이 따지면 크지 않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나 또는 2월 달에 매수 찔끔찔끔 하셨던 분들이 왕창 집어넣는 거. 왜냐면 신고가가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9만 원 정도 시점에서 신용 잔고가 훅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6월 초반, 네, 8만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9만원까지. 그러면은 평균 단가 한 8만 5천원 잡으시면, 그 정도 라인 때 8만 5천원에서 신용이 가장 많다 보면, 8만 5천원 곱하기 한번 해보죠. 네. 뭐, 간단하죠? 8만 5천원 곱하기 0.6. 그러면 어디까지 빠진다고요? 5만 1천원. 5만 1천원을 또 그어 볼게요. 5만 1천원에 도대체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어.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5만 1천원이 지지선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래쪽 지지선은 4만 5천원쯤 된다. 자, 이러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겁니다. 네, 4만 5천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거의 50%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이미 날아가죠. 자, 그러면 지지선을 한번 볼게요. 여기 6만 5천원쯤 지지선이 있는데, 이거는 9만 5천원 대비 6만 5천원이면 대충 한 30% 나올 거예요. 네, 9만 5천원, 전고점 대비요. 네, 곱하기 0.6을 하면 대충 5만 7천원이네. 아직 멀었네, 이것도.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지지선은 무너지면은 골치 아프다는 얘기인데요. 왜냐면 여기 지금 올라가는 시점 있죠. 여기 반등하는 포인트가 받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박스를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6만 5천원. 이거는 지금 신용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 매매가 한번 무너지면 굉장히 큰 변동폭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고점 대비 아직은 덜 빠졌다고 생각이 되네요. 많이 안 빠졌어요. 한 20%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때리고 들어갈 때 문제점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5만 7천원. 네, 5만 7천원. 비슷한데요. 네, 지지점 비슷하게 나오는데 5만 7천원이면은 한 200일선 지지선 나오는 정도. 그러네요. 4만 얼마가 아니라 5만 7천원. 네. 그럼 고점 대비해서 5만 7천원 정도. 여기가 지지선 역할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이 되죠? 네. 요 하단부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일단은 진행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B2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뭐 일단은 좀 버텨보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저렇게 한번 네 포지션이 애매해진다거나 이평선 지금 모이고 들어가죠. 근데 큰 추세를 보시면 하락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평선을 모은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조정이 나타납니다. 이게 단기간에 쏟아져 버리거든요. 이건 뭐 옛날에 있었던 차트가 없나? 여기 있죠. 자, 이평선 이렇게 모으고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슬금슬금 해가지고 내려간다. 그래서 지지선이 깨졌다. 자, 이평선이 모였다, 내린다. 그러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거 못 버틴다는 얘기죠. 왜냐면 위에서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거 못 버텨요. B2는 당연히 뭐 그 전에 다 털렸고요. 그래서 못 버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못 버티는 상황이 벌어지게 이게 계속 빠지잖아요. 보세요. 이게 이평선이 모여서 하락으로 전환되면 나타나는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지지점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고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지지만 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필리조 선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방산 뭐 조선 다 아우르고 있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네 컨택해가지고 도와주쇼 얘기했던 종목이니까 뭐 타이밍으로 본다라면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조선업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이제 미국이 하나오션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문제예요. 왜냐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리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데 네 미국산 자재를 써라. 그 다음에 기술도 갖고 와서 니네가 여기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 다음에 기술 이전도 다 해줘라. 사실 그게 뭐 이득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었어요. 네 어쨌든 뭐 저는 팔아서 없는데 위쪽 라인 때 지난 2월부터 매수를 고점 시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수익이 안 나죠. 특히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저거 매수하러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삼성전자 지금 보면 속 터지지 않습니까? 한 20% 올랐는데 요거는 지금 오히려 손해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지선은 6만원 조금 아래쪽 5만 7천원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65,000원대 지지만 되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다시 박스로 되기 때문에 반등도 나오겠죠. 그래서 반등 여부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반등이 일단은 이제는 전고점 넘어가기 좀 버거울 것 같아 생각되고 사람들 인식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네, 이제 며칠 때려버리면은 일단은 피해야 되겠다, 올라올 때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 일단은 지지선은 가까이에 있으니까 지지 반등을 한번 노려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때리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일단 B2가 아니시라면 지지점 확인하시면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전 한번 가볼까요? 네,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요것도 관심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이죠? 네, 지난 금요일날 아주 숭악한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험한 것이 나온 거예요. 험한 것. 뭐냐면,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음봉인데 21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자, 반등 바로 주지 않으면 이거는 무너집니다. 네, 어디까지 무너지느냐? 아래쪽 지지선인데,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신용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자, 실제로 신용시장은 1.57로 잡혀있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좀 더 많이 잡혔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전 섹터는 생각보다 더 후발주자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리고 원전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SMR 쪽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또 원전 르네상스, 트럼프의 임기 동안에는 원전이 계속 힘발을 받을 수 있죠. 또 원전은 뭐 원전 해체 관련주 해가지고 제가 비트로테크 뭐 지난주에 매도도 쳤잖아요. 한전기술 뭐 이런 거 다 매도를 쳤지만 지금 그런 힘발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거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럼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호락호락 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고점 라인이 7만 원을 잡힙시다. 7만 원 곱하기 네, 0.6 하면 된다 그랬죠? 네, 곱하기 0.6 그러면 6, 7, 40이니까 42,000원 딱 그어 놓은 자리가 나오죠. 이거 미쳐버린 설계 아닙니까? 네. 이쯤 되면 이거 미쳐버린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선이 42,000원에 2,000원에 있어요. 실제로. 근데 고점 대비 딱 떨어질 수 있는 반대 매매 나올 수 있는 자리가 42,000원. 너무 소름 돋게 잡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데드크로스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반대 매매, 투매가 나오죠. 그러면은 원래 지지선보다 더 아래쪽까지 출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네, 35,000원 아래쪽까지 떨어지면 한번 매수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원전 쪽 섹터는 저는 좀 더 갈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격이 너무 커가지고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려오는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7만원짜리를 내가 3만원에 사겠다 그러면 약간 도둑놈 심보 같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 지금 자리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이거 이탈된다? 만약에 내일 주가 더 떨어져서 6만원 깨지고 한 56,000원 됐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4만원대 초입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부터는 걱정거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갖고 있는 분들이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자, 또 다른 게 있죠. BHI. 네. 이거는 이미 깨졌어요. 그죠? 네.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왔습니다. 이평선 데드크로스는 조심해야 되고요. 자,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바로 다음 지지라인인 61선까지는 밀리는 게 거의 정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이 47,600원이죠. 47,000원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얼마쯤 나올까요? 47,000원 곱하기 0.6입니다. 반대 매매 기준을 보는 거예요. 28,200원인데 28,200원보다는 지지선이 지금 조금 높게 있죠. 자, 28,000원이면 여기 네, 여기보다는 조금 높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탄탄한 지지선이라고 본다라면 여기 23,000원쯤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36,000원쯤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36,000원이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지선이고 그 다음에는 27,000원 요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거죠. 자, BHI는 그래도 그나마 이평선의 간격이라든지 뭐 나쁘진 않아. 그 다음에 원전 섹터 쪽에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에 너무 주목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은 들잖아요. 그리고 이미 조정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간적인 부분만 조금 끌게 되면 61선과 만나는 자리가 아마 33,000원쯤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급하게 내려온다면 뭐 더 빨리 만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위쪽에 지지가 있으니까 내려가는데 약간 방어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살짝 올라간 자리 34,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34,000원 지지선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예상해야 되죠. 네. 자, 근데 만약에 네, 계속 떨어져 가지고요. 반등이 한번 있을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계속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또 나올 텐데 반등이 없이 만약에 쭉 빠져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거는 투매를 통해서 반대 매매 28,000원까지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찌릿찌릿하면서 지지도 받고 좀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고점 넘어가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대탈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얘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신용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강력한 지지라고 볼 수 있는 거는 2만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염두를 두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요것도 일단 당분간은 지지선이 가까이 있어서 근데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조정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방산 넘어가 보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것도 골치 아프네. 네, 이 데드크로스 빠졌네요. 자, 이거 지지선도 이탈됐나요? 오늘 이탈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61선까지 깨졌어. 자, 데드가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61선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지 못 받고 밀리잖아. 그러면 더 빠지는 건데, 자, 이것도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95만원 정도가 가장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 되겠죠? 그럼 95만원의 신용을 썼다 생각하고요. 곱하기 0.6이다. 그럼 이거 많이 빠지겠는데? 57만원. 57만원 도대체 뭐 하는 자리냐? 여기 한번 봅시다. 57만원. 아, 요 지지선이네요. 그죠? 네. 야, 여기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뭐 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57만원 요 하단 지지선이 딱 걸리잖아요. 매물대는 지금 중간에 있어요. 여기에서 65만원 정도에서 한 70만원 조금 아래 65만원 67만원 그 정도가 지지가 될 것 같은데, 반대 매물까지 끌어당기려면은 60만원을 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대로 비어있는 공간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 근데 여기 받아주는 게 없네. 받아주는 게 없으면 아마 70만원까지는 다이렉트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야,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는 조금, 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무너지면은, 물론 반대 매매를 통해서 뭐 문제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 빠지면 더 빠질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장기적 추세로 전환되면 골치 아픈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인데,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하면서 뭐가 돼요? 이평선이 다 모인단 말이죠. 정배열 이후에 역배열로 모이면 추세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조금 더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전화를 했다면서요. 그래갖고 우크라이나 좀 어떻게 좀 뭐 하자 그랬더니 푸틴이 나는 밀고 나갈 거야 뭐 그러면서 똥꼬집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안 끝나면 방산주들은 또 반등 가능성이 있죠. 뭐 수출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 되는데, 워낙 네,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네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을 많이 하셔야지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요 부분 방산 쪽 요거는 약간 지금 과매도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내려가면 한 70만원대 60만원대 후반 70만원 정도면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뭐 조만간 뭐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월요일날 먼저 어차피 많이 빠진 것도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반등 나오는 부분들이 막 뚫고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신용이 최근에 늘어나는지는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특별하게 주의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상당히 좋지 않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현대로템 볼게요. 요거는 근데 대장주로 계속 올라갔던 거 아니야? 이제 5일선, 21선 좀 데드크로스 나왔네요. 자, 일단 지지선을 한번 그어놓고 봅시다. 네, 여기 120만원 정도, 12만원 정도 지지선이 나와 있고, 고점은 한 20만원쯤 되면 되겠네요. 그 20만원에 0.6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20만원 곱하기 0.6이면 12만원. 6이 10이 바로 계산되는 거 있잖아요. 네, 12만원. 이것들이 전부 다 계산을 잡아놨는데요. 그죠? 이게 너무 놀랍게 잡히는데. 자, 지지선. 고점 대비 40%요. 고점 대비 40%는 전부 다 뭐다? 네, 반대 매매입니다. 그래서, 요거, 또, 방산을 지금, 이게 이렇게 그럼 올려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거는 좀, 네, 너무 이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딱딱 맞는데, 네, 이거는
지금 조방원 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산에 의하면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신용 잔고가 많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노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대 매매까지 끌어내겠다는 독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중간에 희망을 좀 줘서 평단가가 또 낮춰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반대 매매는 무조건 끌어내야 되거든요. 투매가 나오려면. 그래서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은 지금은 이것도 뭐 5일선 깨지고 나서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 좀 골치 아픈데요. 재수없으면 진짜 투매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예, 요거는 15만원 정도 지지선, 16만원 정도 지지선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18만원. 그러면은 상당히 요것만 해도 상당하단 말이죠. 한 방에 빼지는 않겠죠? 뭐 지금 과매도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것 같은데 한 방에 빼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렇게 빼지면 굉장히 큰 문제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15만원까지 만약에 한 방에 빠지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공포감이 확 커지죠. 그러면서 투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연속 하락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좀 되는데, 자, 지지선은 일단 12만원. 12만원인데 저놈들이 계산을 그렇게 해놨다. 야, 이 소름 돋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용 쓰지 말아야 되는 거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고, 이게 이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찌비찌비 흘러내리든 크게 흘러내리든 간에 저 근처까지도 떨어지게 된다면 어쨌든 그 시점에서 반대 매매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노리고 갈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 쪽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들 하셔야 되겠네요. 이 방산이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군요. 아까 조선이나 원전이 그나마 제일 좀 안전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방산이 지금 다른 방산이 또 뭐가 있죠? LIG 넥스원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방산이 지금 이것도 그런데, 자, 지지라인대를 보면은 그나마 지지가 된다고 하는 공간이 35만원에서 한 37만원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평단가 한번 봅시다. 위쪽 라인대에서 곱하기 0.6 하면 된다고 그랬죠. 60만원보다 조금 아랬죠. 한 57만원쯤 될 것 같은데, 57, 58만원. 거기에 좀 많이 모여 있겠죠? 뭐 55만원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신용은 고점에서 들어오니까요. 그럼 57만원 잡으시고요. 곱하기 0.6 그거 얼마니? 34만2천원 딱 맞죠? 다 노림수가 있구나. 그죠? 34만원이면 여기 딱 맞잖아요. 요 지지선 그어놓은데 내가 뭐 그냥 계산하기 전에 아시죠? 저의 계산 능력. 자, 일단 지지선은 이것도 61선 45만원대 있긴 있는데 불안하다 이거. 방산이 제일 불안하네요. 방산이 뭐가 문제가 좀 있나?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LIG 넥스원 말고 한화 시스템, 이거는 지금 보자. 요거는 가까운 데 지지선은 45,000원. 그러면 여기 65,000원 65,000원 잡으시면 되죠. 자, 이거는 완전 꼭대기 말고요. 그 근처 비슷하게 잡으시면 되거든요. 65,000원이면 얘는 좀 괜찮은가? 0.6 39,000원 39,000원이면 4만원 수준인데 요것도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노림수가 좀 있구나. 노림수가 있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시중이 많이 관여한 걸 보고 노림수를 지금 있네요. 노림수를 채우고 있어요. 변화가 내려갈 때 만약에 개인들이 빚내서 더 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알아가는 그 지지폭이 더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밀떡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산주들이 지금 뭐 다른 거 다 그냥 뭐 수출이든 뭐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실적 뭐 아니면 업황 이런 거 다 둘째 치고요. 최근에 많이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신용이 관여한 것들도 좀 그렇고, 공매도가 결탁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아마 지지선, 그 전에 받아놓은 지지선까지 한 방에 밀어버릴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방산주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이나 원전하고는 조금 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각별히 조금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네요. 뭐 방산주도 다 빠지진 않겠지만
네, 아까 전에 보셨던 거 하나 에어로라든지 현대로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더 각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 뭐 지금 방산주들을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수출 잘한다, 실적 좋다, 뭐 빵빵 터진다 이런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밑에서 더 살려는 계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 신용을 다 뜯어먹으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팔자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었으니까 팔고 떠나겠다, 또는 아니면은 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춰가지고 한 반값에 더 사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길게 봐서 좋다라고 한다면 반값에 깎아서 매수할 텐데 사람들이 빚내서 들어왔으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 자, 그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이 이 주식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신용이 관여했다라고 되는 것들은 이렇게 0.6만 곱하시면 됩니다. 반대매매 나오는 시점이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그때 투매가 나오는 거니까 그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지지선대를 너무 많이 건드리고 있어서 딱 잡아놓고 움직이는 것 같은 계획적인 스토리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네, 모든 것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매우 강하게 포착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선, 방산, 원전 관련주들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에 대한 네, 그런 뭐 예측 아닌 예측을 좀 해드렸는데 최근에 신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고요. 신용 잔고 엄청 늘었잖아요. 신용에 대한 이야기, B2, 그 다음에 공매도와의 어떤 움직임들, 그 다음에 이 수급 주체들의 어떤 매도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없는 게 제일 좋은데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우려감을 그대로 주가가 반영을 시킨다라면 네, 거기까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들을 꼭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 아무쪼록 잘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